초보 투자자로서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점이 뭘까요? 바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부의 대상과 순서를 모른 채로 초반에 열정만 쏟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투자로 10억 이상 번 저조차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시간과 돈, 체력만 낭비했었습니다. 어느 날 처남과 제 동생이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깊은 고민 끝에 9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최소 1년 정도는 시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나랑 잘 맞는 재테크 방법을 정하고 가라.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정말 벅차요. 그리고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요건 경매,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재테크의 수단들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말 체력이 남아나지 않고요. 재테크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이게 제가 했던 겁니다. 5년 전에 제가 처음 재테크를 할 때는 집에 이제 7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고 치면 한 3시간 정도가 남잖아요. 이 3시간 정도를 정말 쪼개가지고 30분은 스마트 스토어 공부하고, 30분은 경매 공부하고, 30분은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주식도 공부하고, 비트코인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남는 게 없고 정말 체력만 깎아먹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특징과 성향이 있고, 직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몇 시에 퇴근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시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복합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원띵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코인이면 코인, 내가 정말 주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하나만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주요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경매 공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외향적이지도 않고 몸으로 뭘 부딪혔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셔야 부동산이라든가 경매 공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장을 가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말도 걸고, 그 다음에 살갑게 대하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경매 공매를 조금 더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석적이고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MBTI에서 극 I 성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날 덥고 추운데 부동산 경매 공매 막 임장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안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식 분석하고 뭐 레포트 읽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진짜 시간만 낭비했던 그런 세월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주부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또는 깊은 공부가 꺼려지는 성향이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런 분들 중에서 아파트 투자로 대박 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살던 오피스텔의 집주인분이 한 50대, 60대 되는 아줌마셨는데, 그분께서 맨날 이제 그런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시세를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목동 살았었는데, 목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진짜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파트 투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진짜 원띵 이걸 정하셔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에 몰두하자. 그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재테크가 성공해서 내 가계와 돈벌이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2단계. 선정한 재테크 방법이 1단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 재테크 방법에서 내가 정말 쥐꼬리만큼이라도 아는 분야를 또 이제 좁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좁히는 겁니다. 넓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주식 같은 경우도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는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넓히는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초보 투자자로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주식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제 투자에 대해 익숙해지시고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타겟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환전도 해야 되고 이 거래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는 것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동시에 하시겠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2달 못 가서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그나마 쉬운 국내 주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섹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도 있어, 식품도 있어, AI도 있어. 이거를 맨날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반도체 책 읽고 AI 책 읽고 식품 책 읽고 이러면 진짜 시간만 쓰고 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좀 친숙하고 좀 덜 어렵고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네모난 이 박스가 이제 제가 만든 박스인데, 이게 이제 X축 같은 경우 이제 보유 기간, 초단기, 이제 완전 이렇게 초단기로 최대 한 며칠 정도 보유하는 투자도 있고, 몇 달을 보유하는 투자도 있고, 정말 장기 투자로 수년 보유하는 투자도 있겠죠. 그 다음 Y축은 핵심 고려여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또는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이걸 팔지 살지를 정할 때 어떤 걸 고려하냐. 주식의 수급, 수요와 공급만 보시는 분도 있고, 주식의 가치와 가격을 보시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기업의 가치인 거고, 기업이라고 하면 결국에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차원까지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Y 축에 따라서 정말 보유 기간이 짧고 주식의 수급만을 중심적으로 초단타를 치시는 분도 있고, 보유 기간이 몇 달 정도 가고 이 주식의 가치와 가격,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 정도를 바라보면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2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워렌 버핏형 투자, 중장기적으로 수년간 보유하면서 나는 사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서 좁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워렌 버핏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배워보고 싶고, 초단타를 하는 뭐 스캘핑이라든가 데이 트레이딩도 같이 배워보고 싶어. 이러면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내가 갖고 있는 깜냥과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대칭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단시간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단계, 뭐라도 읽어라. 그리고 개똥 철학이어도 나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라. 일단 스스로 투자를 공부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뭐라도 읽어야 됩니다. 이 독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에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답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아닙니다. 왜냐고요? 유튜브는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진 않아요. 유튜브는 그냥 편안히 누워서 저희가 바라보는 매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뭔가 자극제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독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집 책장입니다. 뭐 유튜버 분들 보면 뭐 책 100권 읽고 뭐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저도 보면 한 10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물리적인 그 도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없는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 같은 경우도 좀 보시는 게 좋고, 이런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모델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함이 있는 거고, 여기 뭐 셀프 소송의 기술 예전에 경매 배웠을 때 이런 거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완벽 투자 기법 뭐 이런 거, 배터리 전쟁 산업에 대한 것들, 거인의 어깨 이런 책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도서들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스스로 뭐라도 읽어야 된다. 일단 읽고 나서는 거기에서 얻는 깨달음들을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가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조금씩 정립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썼던 노트만 하더라도 하나,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제가 최근에는 노션이라는 어플에서 아예 그냥 이런 노트들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즉 손으로 적지는 않고 이제는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노트에다 쓰지는 않는데, 아무튼 정말 뭐가 돼도 좋습니다. 책을 보고 나서 내가 이제 뭔가 느끼는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깨알같이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적어 나가고 시간 날 때보다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제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투자 철학이 대체 뭔데요? 투자 철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개똥 철학이어도 되니까 나중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내가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한 정말 한 줄이라도 설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왜 샀냐?
아, 나는 그냥 삼성전자가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니까 일단 그냥 샀어. 그렇게만이라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삼성전자를 팔 때 내가 왜 삼성전자를 샀었고 내가 왜 팔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복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철학을 정말 간장종지만큼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네, 다음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보고 이제 투자 철학도 이제 어느 정도 적어 나가면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은 주식을 예로 드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식은 용이하지 않습니까? 실전 투자 사실은 10,000원만 있어도 5,000원짜리 주식 살 수 있는 거고 1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요새 뭐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전 투자라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그 시장에 참여를 해야만 시장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식도 안 사면서 맨날 네이버가 좋네, 삼성전자가 좋네, LG전자가 좋네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가지고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결국 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 돈이 5만 원이건 5천 원이건 50만 원이건 일단 내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지와 이 머리의 브레인을 굉장히 시장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스태핑 스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5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이라고 하면 회계, 재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 모델.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랑 재무도 크게 공부를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계가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숫자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그 기업이 어떤 상태구나의 현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업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알아야죠. 이 사업 모델이 과연 앞으로 변하는 트렌드 하에서 계속해서 서바이브하고 서스테인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모델인 것인지 경쟁사 대비해서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그런 진입장벽이라든가 사업의 경쟁력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 대한 이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6단계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보통 이론 공부도 하시고 실전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전 공부예요. 이론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이론 공부만 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실전 공부, 즉 종목이라든가 산업을 계속해서 봐야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대체 뭐 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최근에 어떤 화두가 있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있구나. 아, 삼성전자는 뭐 하는 회사지? 아, 카카오는 이런 회사인데 굉장히 뭐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모델적으로 그렇고 이런 회사구나.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론 공부를 반복하고 실전 공부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4단계, 5단계, 6단계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은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뭐냐? 앞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죠? 투자에 대한 복귀. 결국엔 제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 복귀를 한다, 안 한다가 그 앞으로의 인생에서 투자의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20대실지 뭐 30대실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40대라고 해봅시다. 근데 40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80까지 산다고 하면 적어도 40년은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투자 공부를 초반 5년 한다고 치면 이 5년의 기간 동안 주식을 10,000원짜리는 솔직히 맨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서 파는 동안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복귀를 하고 안 하고는 내 투자 실력을 쌓느냐 못 쌓느냐 그 투자 실력이 쌓이는 건 또 복리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주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경매면 경매, 코인이면 코인, 스마트 스토어면 스토어 굉장히 모든 재테크 분야에 다 해당을 하는 거예요. 저 경매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페이퍼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22년 7월 3일에 뭐 핸드폰 줄이기 이런 거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반도체 궁금증. 제가 이때 아마 ASML이라는 미국 주식에 좀 꽂혀가지고 봤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EUV 도입이 안 된 뭐 파운드리가 많은가? 이런 식으로 뭐 노광 공정 내에 뭐 연결돼 있는 이런 궁금증들을 여기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종목도 한번 써보고 찾아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에 대한 고민과 복귀를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3년 5월 15일이죠. 유일 로보틱스, 뭐 엘컴테 이런 회사들을 좀 어떻게 좀 더 볼까? 그 다음에 맥킨지의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 아까 잠깐 나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책들을 봤을 때 내가 얻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파인딩스, 그 다음에 시사점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써놓고 심심할 때마다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포인트들이 내가 나중에 투자할 때는 절대 잊지 않고 다시 튀어나오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이냐면 제가 이런 투자 복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를 실수했던 것들을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다 적어 놓고 계속해서 복귀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해서 나아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게 제가 3년이고 4년이고 하다 보니까 1억으로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3년 만에 1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그런 단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8단계, 9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계는 다시 이제 투자 철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철학을 공고하고 단단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구루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워런 버핏도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채널 이름이 뭡니까? 퀄리티 투자죠. 이 퀄리티 투자를 주창하셨던 분이 테리 스미스라는 또 영국의 또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투자 철학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투자의 체크리스트를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의 예시로 좀 들고 온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의 질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할 때마다 이걸 하나하나씩 내가 셀프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투자의 원칙과 투자의 체크리스트가 이번에 하려는 투자와 온라인이 되어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미래의 투자를 위한 그런 방향과 적정성을 계속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9단계는 이제 아까 1,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야를 어떻게 씁니까? 굉장히 좁혀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씩 조금씩 분야를 넓혀가도 돼요. 이제 한 분야에 자신감이 생겼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한국 주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한국 주식에서도 내가 자신 있는 예를 들면 뭐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에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주식의 폭과 영역을 미국 주식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걸 어떨까 조금씩 넓혀가도 돼요. 분야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내 자산이 급격하게 복리로 불어나고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투자 공부의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은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퀄리티 투자라는 장기 투자와 또는 이제 중장기 이런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사업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이 관심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